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죠. 필기 말고 실기시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1회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010년 1회,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있잖아요. 필기, 실기. 기출문제는 문제지가 유출이 안 되거든요. 필기 같은 경우는 그 문제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시험 쳤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문제지 유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문제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제 조합하는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문제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대충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것보다는 더 긴 문장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다 맞춘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 단계가 진행될수록 중복이 감소하고 갱신 인상도 줄어들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의 양도 줄어든다. 하지만 성능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높은 1번, 똑같은 1번이죠. 단계를 만족하는 릴레이션 스키마가 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한번 해보죠. 중복이 감소, 갱신 이상이 줄어들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의 양도 줄어든다. 하지만 성능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높은 단계를 만족하는 릴레이션 스키마가 차이적인 것은 아니다. 중복이 감소하고 갱신 이상도 줄어들며. 이게 뭐예요? 이건 그냥 정규화잖아요. 정규화. 맞죠? 정규화. 1번. 자, 또 그런다. 또. 이거 너무 싼 걸 사서 그런가? 됐다. 자, 지우고. 그래, 뭐 지금처럼 잘하고 있으니 해보죠. 자, 이것도 이제 정규화. 단계를 만족하는 릴레이션 스키마가 차적인 것은 아니다. 정규화가 모든 만능은 아니다. 이런 말로 문장을 끝맺었죠. 자, 정규화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이 진행될 때마다, 정규화가 진행될 때마다, 정규화는 1부터 2, 3, BCNF, 4, 5 정도이 있죠. 다음 단계로 정규화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의 릴레이션이 최소한 2개의 릴레이션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규화 한 번 할 때마다 2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테이블이 최소한 2개로 분해되기 전에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는 무호가 필요 없지만, 분해된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는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릴레이션에 접근해야 하므로 무엇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이 보세요. 2번. 분해되기 전에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 없지만, 분해된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에는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릴레이션에 접근해야 하므로 무엇이 필요성이 증가한다. 이게 뭐죠? 한번 칠판에서 한번 설명하죠. 여러분의 후원이 도전 동영상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를 입금해 주시고요.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이 힘드신 분들은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한번 꾹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정규화를 크게 보면 정규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화를 하다 보면 이게 2개로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개로 나눴다 치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맞죠? 그래서 2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정규화를 해서 2개의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죠. 자, 오늘은 좀 에러가 많은데, 이 2개의 분리된 걸 우리가 이제 하나로 합쳐서 조율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맞죠? 지우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게 얘가 말썽을 많이 피우네.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이 두 개를 이제 조회할 때는 다시 하나로 이제 뷰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됐죠. 오늘은 좀 이상하다 얘. 왜 그러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응? 이렇게 하나가 두 개로 쪼개져야 돼요. 그리고 두 개를 다시 하나로 봐야 돼요. 뷰로. 조회할 때는. 이게 두 개를 하나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만약 학생할 때 그 학번하고 이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번의 담당 교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기본키잖아요. 이게 기본키. 그 다음에 이게 다른 테이블에서 이건 기본키지만 이건 외래키가 될 수 있잖아요. 외래키가. 그래서 기본키와 외래키를 가지고 조인을 시킬 수 있죠. 조인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죠. 학번, 이름, 담당 교수 이렇게 하나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래키가 있어서 이 두 개 가지고 조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select 할 때 from db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 할 때 기본키 이게 A라고 하면 테이블 이름 이거 B고 A.학번 이꼬르 B.학번 이렇게 해주면 이게 조인하는 거잖아요. 조인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분리된 걸 하나로 합쳐서 사용자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조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 이가 필요 없지만 자 분해되기 전에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는 하나니까 조인이 필요 없지만 분해된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에는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릴레이션에 접근해야 하므로 조인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조인해야 돼요. 맞죠?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분해된 것들을 조인해서 그걸 예쁘게 하나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인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인은 연산은 관계형 DBMS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조인할 때 얼마나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해요. 컴퓨터 자원이 뭐예요? 메모리죠. 메모리, 주기억장치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메모리. 수행시간이 오래 걸린 연산이므로 조인할 때 만건 10만 건, 그러니까 만건짜리 테이블이 있고 다시 만건짜리 테이블이 있는데 이걸 조인시킨다 해봐요. 만 곱하기 만, 이거 엄청나죠?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응용에서 검색 질의의 비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검색 질의의 응답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교화를 통해서 중복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몇 개로 나누는 건 좋지만 조인을 하게 되면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조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정교화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응용의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일부분을 무엇함으로써 데이터의 중복 및 갱신 이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능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3번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 데이터의 중복 및 갱신 이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화를 통해서 파일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다 나눴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인 때문에 그 연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니 조인하지 말자. 그래서 데이터 중복 및 갱신 이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능상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정교화된 걸 전부 다 원래로 바꾸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많고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정교화했던 것을 다시 데이터 중복 및 갱신 이상이 생기더라도 역정교화를 통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자. 그러니까 정교화하기 전의 상태로 만들자. 이게 역정교화잖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찾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사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역정교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역정교화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3은 주어진 응용에서 빈번하게 수행되는
검색 질의들의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분해된 2개 이상의 릴레이션들을 합쳐서 분해된 2개 이상의 릴레이션을 합쳐서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만드는 작업. 여기에 확실하게 역종교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써줬죠. 틀리지 말라고. 즉 정교화된 데이터 모델을 통합하는 것이다. 자, 3을 역종교화를 통한 성능 향상의 사례를 살펴보자. 한번 사례를 살펴보자는 거죠. 실기 문제가 이래요. 그 실무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참 좋아요. 답만 잘 맞추면 참 좋죠. 공급자라고 하는 엔티티 타입의 마스터이고 변경되는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 위치의 내용이 이력 형태로 관리되는 데이터 모델이다. 공급자에 대하여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는 무엇과 관계이므로 공급자 한 명당 여러 개의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가 존재한다. 한번 보시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커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좀 줄여서 이게 좀 보이시죠? 자, 이게 원래 이게 하나로 된 건데 이걸 이제 정교화 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정교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공급자 번호를 가지고 이게 기본 키고 이게 기본 키고 조인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포린키라고 적혀있죠. 포린키, 외래키라고. 조인 시킬 때 이거하고 이걸 통해서 조인을 시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응? 세발 표기법이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한 명인데 전화번호는 공급자의 전화번호는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n개까지 있을 수 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공급자는 한 명인데 공급자의 메일 주소는 없거나 n개까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공급자는 한 명인데 공급자의 위치라는 게 뭐 그냥 사무실 위치라고 하는 거죠. 없거나 n개까지 있다. 이게 뭐예요? 이 관계가 1대 m의 관계죠. 또는 1대 n의 관계죠. 맞죠? 이 관계죠. 자, 이걸 원래는 이게 하나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공급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번호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메일 주소 있었고 위치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정교화를 통해서 나눈 거예요. 정교화를 통해서 나누는데 이제 이걸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조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조인을 해야 돼요. 얘 조인하고 얘 조인하고 얘 조인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조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얼마나 많은 연산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교하지 말고 그냥 나누기 전 상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다. 물론 반복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작업하는데 그 속도나 아니면 연산 속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것은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역정교화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보죠. 이 모델에서 공급자 번호 101에서 105에 해당하는 공급자 번호. 그러니까 공급자 번호가 101에서 105번에 해당하는 공급자 번호, 공급자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라. 전부 다 조회하는 게 아니고 101번부터 105번까지. 단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는 최근 변경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건 그냥 하는 소리니까.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SQL 구문이다. 문장 종료, 콜론, 표시는 생략한다. 자, 이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도 좀 크니까 잘 안 보이죠. 이거 좀 줄일게요.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이제 조인시키는 거야. 조인시키는 거야. 셀렉트. 자, 이거 크게 보세요. 셀렉트 프롬 where 보이시죠? 큰 놈. 그 다음에 프롬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들어가죠. 공급자. 맞죠? 또는 전화번호. B. 이건 뭐예요? 공급자. 이 DB 이름이 공급자인데 공급자라는 말이 너무 키니까 이제 공급자를 A로
별칭을 주는 거죠. 별칭, 별명을 주는 거죠. 이건 전화번호 B, 이렇게 메일 주소 C,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여기 테이블 명이 오는데, 여기서는 테이블 명 대신에 뭐가 온 거죠? 이게 실무에서 이거 많이 쓰거든요. 실무에서 이런 거 많이 써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공급자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얘는 전부 다 온 거죠. 이 100개 있으면 이 100개 전부 다를 가져온 거죠. 공급자이 다 가져온 거죠. 맞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칼럼도 다 가져온 거죠. 이 칼럼,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온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셀렉트, 얘는 DB를 가져오는데 공급자 번호하고 전화번호만 가져와요. 어디서? 전화번호에서 공급자 번호하고 전화번호만 가져오는 거예요. 순번은 가져오지 않아요. 이 두 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개만 가져와서 가져오는데 다시 또 셀렉트야. 풀어. 왜요? 자, 그러면 맨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맨 안쪽에 있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셀렉트 프롬이 있고, 또 셀렉트 프롬이, 이까지 셀렉트 프롬이 있고, 다시 또 셀렉트 프롬이 있잖아요. 셀렉트 프롬이 3개잖아요. 그럼 셀렉트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그러면 맨 안쪽에 있는 애부터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죠. 지우고. 이거 실무에서 이런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눈에 익히셔야 돼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공급자 번호 맥스 순번, 공급자 번호 맥스 순번, 맞죠? 맥스 큰값 순번. 그래서 프롬 전화번호에서 공급자 번호하고 순번, 이 두 개만 가져오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자, 이게 두 개만 가져온 거죠. 공급자 번호하고 순번, 이 두 개만 가져올 거예요. 두 개만 이제 채워 넣을 거예요. 이 두 개 가져오는데 전화번호에서 가져올 거예요. 근데 왜요? 조건이 전화번호가, 공급자 번호가 101번에서 105번만 가져오라 했잖아요. 101번에서 105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문법이잖아요. between. 이건 문법이에요. A and B. 그러니까 공급자 번호가 1001보다 크거나 같고, and 공급자가 작거나 같다. 맞죠? 1005보다.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between이. 그걸 유시가 있으면 between 1001 and 1005. 그러니까 1001에서 1005번만 가져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룹 바이 주는 거죠. 왜요? 그룹 바이 주는 거죠. 그룹 바이. 맞죠? 공급자 번호. 이 그룹 바이 주는 건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번호가 1001, 1005, 1002, 1001 이렇게 돼 있으면 그룹 바이 공급자 번호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팅 되는 거죠. 소팅. 맞죠? 1001. 1001은 1001끼리 이렇게 모이고, 1002, 100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그룹별로 뭉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 거죠. 1001에서 1005번까지. 1007번도 있을 거고 1010번도 있을 건데, 이것들은 다 없애고 이 4개만 딱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공급번호 순번에서 1001, 1002, 1005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맞죠? 이게 테이블 Y라고 생기는 거죠. 이게 새로운 테이블 I라고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전화번호에는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1001에서 1005번 사이, 공급자 번호가 1001에서 1005번 사이에 데이터만 가져와서 이 공급자 번호하고 순번 이렇게 해서 이것만 새로운 가상 테이블을 만든 거죠. 가상 테이블. 메모리에 저장된 게 아니고, 메모리는 이게 저장돼 있고, 이걸 가상 테이블을 만든 거죠. 가상 테이블을. 맞죠? 그래서 이걸 Y라는 걸 가져온 거죠. Y. 맞죠? Y를 가져온 거죠. 아시겠죠? 이걸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Y가 있는 거고, 이거하고 전화번호는 내가 만든 것은 공급자 번호, 순번이 있는 거고, 이 두 개가 있는 걸 만들었던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셀렉트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셀렉트는 뭐예요? X는 3개가 다 있는 거죠. 3개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다 있는 거죠. 3개가 다 있는 거죠. 공급자 번호, 순번, 전화번호 3개가 다 있는 거죠. 3개가 다 있는 거죠.
맞죠? 세 개가 다 있어. 그래서 얘하고 이제 웨어저로 해서 비교하는 거죠. 셀렉터에서 웨어저로 해서 공급자 번호하고 공급자 번호가 같은 거. 그러면 1001에서 1005번까지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안에. 결과적으로 이 안에는 1001에서 1005번까지가 남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분이 뭐냐면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 안에는 1001에서 1005번 사이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것도 있는데 나머지 것은 다 없애고 1001에서 1005번까지만 새로 만든 거죠. 그게 X가 되는 거죠. X. 그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B. 그 B. 그러니까 여기에 공급자 A가 있고 B 대신에 전화번호가 이 B에서 올 수도 있었는데 이 전화번호 안에는 1001번부터 1500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단계를 거쳐서 뭘 만든 거예요? 1001에서 1005번까지만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걸 B라고 한 거죠. 그걸 B라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메일 주소에서 처음에 1001에서 1005번만 가져오고 이 부분에서 메일 주소에 이 부분에 1001에서 1005번까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그것만 만들어서 그걸 C라고 한 거죠. C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위치도 1001에서 1005번까지만 가져와서 이 위치를 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D라고 한 거예요. D라고. 이게 원래 이 부분에 보면 위치, from 위치 다 에지가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에지 D 이렇게 다 해야 되면 다 빠진 거잖아요. 빠져도 되니까 D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A 공급자 번호 C, A 공급자 번호 B, A 공급자 C, A 공급자 D, A 공급자 번호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비트윈이죠. 비트윈 해가지고 조인하는 거죠. 이게 조인. 이게 조인이잖아요. 조인. 아시겠죠? 조인. 조인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001번부터 1005번까지 공급자 번호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을 그걸 만든 거잖아요. 조인해서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든 거잖아요.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어느 순간 어느 세월에 이걸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거냐 이거지. 이게 10,000건 100만 건 되면 이거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교하지 말고 그냥 역정교화해서 그냥 보여주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키우고 올라가서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그 밑에 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그럼 두 개로 만들어 보는 게 낫나? 잘 보이려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필요 없는 것도 좀 지우고 깔끔하게 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부분부터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죠. 3. 역전교를 통한 성능 향상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림 1은 공급자라고 하는 엔티티 타입의 마스터이고 변경되는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의 내용이 이력 형태로 관리되는 데이터 모델이다. 공급자에 대하여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는 무엇 관계이므로 공급자에 대해서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는 무슨 관계예요? 1대 n의 관계죠. 1대 n. 1대 n의 관계죠. 관계이므로 공급자 한 명당 여러 개의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가 존재한다. 공급자 한 명당 여러 개의 전화번호, 메일 주소, 위치가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풀었나? 이게 다 푼 건가? 1대1의 관계고, 다 푼 거네. 다 푼 거네. 다 푼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1번은 종규와 2번은 조인, 3번은 역종규와 4번은 1대 n, 5번은 between.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 1번이 normalization 33번, 그 다음에 2번이 10번 조인. 그 필기나 실기나 똑같아요. 문제는 40문제 나오고 그걸 이제 답안지에 이 40개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마킹하는 거죠. 필기니까 실기니까. 예. 10번에 조인, 27번에 디노말라이제이션, 27번 이게 역종교하죠. 그 다음에 16번 아닌데 1대 M 18번이지. 18번 틀렸죠. 이거 18번 1대 M 18번. 그 다음에 5번에 between이 몇 번인가? 아, 38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2010년 2의 문제죠. 다음 가로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답안보기에서 찾아 답안지에 마크하시오. 정규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 설계할 때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이죠. 릴레이션을 다시 합치는 과정이 역종교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시 하나의 릴레이션에 많은 속성들이 존재하게 하고 데이터의 중복과 종속으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헷갈리죠? 무슨 현상은 릴레이션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삭제, 삽입, 갱신, 이상현상, 이상이죠. 이상현상, 이상 등의 종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시 중복성과 종속성을 고려해야 된다. 정교화 과정을 거치는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의 중복 저장으로 인하여 나게 되는 처리의 비효율성과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처리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무엇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일관성 보장하고 부정확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가 오류 없이 정확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건 인티그리티죠. 인티그리티. 무결성.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일관성.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일관성을 보장하고 부정확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무결성이거든요. 무결성. 이게 무결성.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가 오류 없이 정확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건 무결성에 대한 정의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복되는 그룹이 존재할 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테이블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무엇은 중복을 제거하고 도매의 온작합. 도매의 온작합은 뭐예요? 정교화가 안 된 게 있었죠. 이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이 보시면 자, 주문번호하고 상품 아이디가 이거죠. 기본키죠. 두 개가. 이 두 개가 기본키인데 이 기본키 두 개를 뭐라고 하는 거죠? 복합키라고 하죠. 복합키. 맞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복합속성이죠. 복합속성. 복합속성은 주소죠. 주소. 시, 군, 구 이렇게 여러가지 그 속성이 모여서 하나의 속성을 이룬다. 복합속성. 주소를 말하는 거고 복합키는 뭐예요? 기본키가 두 개가 합쳐진 거. 둘 이상이 합쳐진 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이건 복합키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상품명 단가가 있어요. 자, 키보드 3,200원 있죠? 자, 키보드 3,200원 맞죠? 모니터 12만원, 모니터 12만원, 모니터 12만원 똑같죠?
USB 메모리 25,000원, USB 메모리 25,000원, 키보드 3,200원. 똑같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상품 아이디하고 보죠. K123 키보드, K123 키보드, 키보드 K123 맞죠? 모니터 M011, 모니터 M011 이것도 맞죠? USB U321, U321 맞죠? 그러니까 상품 아이디를 가지고 상품 명함과 단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주문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문량은 상품 아이디 가지고 주문량이 결정되나요? K123이 6개, K123이 3개. 틀리죠? 이거 가지고 구분 안 되죠? 어떻게 구분돼요? 이건 복합키 주문번호 상품 아이디를 가지고 주문량이 결정되는 거죠.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계시죠? 자, 주문번호 상품 아이디가 키인데 얘들이 복합 키인데 얘들이 동시에 주문량을 결정을 하는데 상품 아이디는 상품명과 단가를 단독으로 또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완전 종속수, 부분 종속수 맞죠? 자, 정교화가 안 됐을 때 여기 원자성, 원자성을 하는 게 뭐예요? 1NF, 퍼스트죠. 그 다음에 1NF가 된 상태에서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 여기서 얘한테서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 후의 상태가 EN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번호, 상품 아이디하고 주문량 하나, 둘, 세 개로 탭을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상품 아이디, 상품명 단가 이렇게 탭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죠. 맞죠? 이거 보면 아시겠죠? 자, 이걸 기본 지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죠. 강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복되는 그룹이 존재할 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테이블로 재구성한 것으로 무엇은 중복을 제거하여 도메인 원자값, 퍼스트죠. 원자값만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메인 원자값이 제거돼서 도메인 원자값이 없어진 상태, 이게 1NF가 되는 거죠. 그래서 1NF가 되고 위 주문 릴레이션 상품명, 단가 등은 상품 아이디 속성값만.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도 상품명, 단가를 알아도 알 수 있는 속성들이다. 즉, 키의 일부에 의해서 종속적인 부분함수 종속성이 존재하는 거죠. 주문 릴레이션에서 모든 속성이 전체 종속적이야 하므로 키의 일부에 의해서 종속적인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ENF다. 즉 ENF 대상이 되는 릴레이션은 기본키가 두 개 이상, 기본키가 2개 이상이죠. 부분함수 종속성이 생기려면 키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합키라고 하는 거죠. 복합키. 그래서 주문 릴레이션에서 모든 속성이 복합키 전체에 종속적이어야 하므로 완전함수 종속이 돼야 되는데 키의 일부에 의해서 부분함수 종속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한 것이 ENF다. 해결한 후의 결과가 ENF다. 이게 보고 나다 보니 그 시험에 나왔던 그 문장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는 이상, 2번에 무결성, 3번 ENF, EF 복합키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